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60이 되니까 지금에서 걱정이 되는 거야. 뭐 빠르면 50대 중반에서 뭐 늦으면 이제 60대 중반에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될 나이 그러니까 난 그게 30이 남아 있는 거죠. 내가 걱정이 돼. 우울증도 올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죽고 싶어? 나 궁금해 되게. 잘 죽고 싶죠.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제 쉽나? 마음대로 안 되지.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암 말기인데 자기는 죽는 건 두렵지 않대요. 근데 나중에 아플까봐. 그게 두렵다 그러더라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어떻게 해야 뭐 잘 죽고 그러니까 좀 나는 이렇게 그게 되게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렇죠. 웰다잉 우리 엄마 치매로 10년 동안 우리 누나가 모시면 힘들어했거든. 그걸 봤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한테 저런 힘든 걸 안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치매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안 하면 모르지. 그래서 난 죽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저도 않나.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거든요. 그 불안장애가 온 이유가 나중에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막 돌아가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이제 옆에서 보는 거잖아요. 끔찍하더라고.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 출신인데 나중에는 야,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와, 고통스럽게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장애가 왔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주치의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말기 암 환자분들의 임종을 제가 선언을 해야 되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관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 뭐 의학기술이 점점 발달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 버렸지만 통증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 그러니까 즉 제대로 된 의료 환경에만 있다면 임종 과정에서의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은 상당 부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저도 겁나는 것이 사실 저는 선배님들보다 제가 더 염려되는 건 이게 제가 더 아마 오래 살지 않겠어요? 오래 살겠죠. 의학 기술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마 맥시멈 제가 볼 때 사람의 뇌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의 어떤 인지 기능의 한계 나이가 한 90대에서 100세 사이. 그 정도가 넘어가면 아무리 뇌가 건강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치매 증상이 생기세요. 그렇죠. 네. 90이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이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마 한 90대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 평균 수명 100대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의 아무리 제가 인지 기능을 좋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치매 상태로 너무 오래 기억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저도 너무 맞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웰다잉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죽는 순간까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나를 위한 케어를 마련해 놓는 거. 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나의 이 무의미한 삶을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의 인지 기능은 그때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걸 준비하는 시대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70대, 80대도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해야죠. 그거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네,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나마 유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고혈압 당뇨 잘 관리하시고 혈관성 질환 잘 관리하시고 왜냐면은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오면은 일단 인지 기능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질환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다면 이건 무조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잖아요. 맞아.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위험 요인은 우울 불면이에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우울이나 불면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거는 저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저는 뭐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정신과 주치의 정도는 한 명씩 둬서 뭐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괜찮은 상태에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조절할 게 있지는 않은지 마치 건강 상담을 하듯이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합시다. 좋지. 계약합시다. 사인하고 계약하고. 딱 하나만 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뭐
저도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불안장애를 앓고 뭐 이런 게 결국은 불안해서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불안이요? 네, 불안은 정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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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마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모든 어른들은 다 하루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1년 뒤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가족이 걱정되고 내 인생이 다 걱정됐을 거예요. 아이고 돈 써서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뭐 막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나중에 노년이 아주 궁핍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뭐 그래도 뭐 취미생활하면서 요 정도까지는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저렇게 쓰고 배우자가 저렇게 쓰고 나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은 그때 가서 생각한다. 그렇죠. 왜냐면 근데 미리 그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그건 이제 알아요? 저도 몇 번씩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살아낸다. 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그런 거죠. 네. 그때 다 방법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불안해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불안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을 잘하려면 쉬지 않고 그러니까요. 일하고 돈 따지지 말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자기 거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정말, 같아요. 정말 잘 죽으려면 네. 우리나라도 빨리 안락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안락사의 좋은 면을 해서 그게 아마 미래가 되면은 미래 사회가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난 확 되게 잡힐 중요하다고 거예요. 봐. 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안락사를 그거 인정 안 하는 게 나도 그냥 그걸 인간의 존엄에 대한 뭐 이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걸로 할수 유산 있으니까. 문제, 네, 사기치는 문제 뭐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다 섞여 있어가지고요. 아유 그러면 이제 계약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전화 상담해서 갖고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거는 인간적인 친분을 기반으로. 감사합니다.